20여 개 주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 발생 건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개했던 경제활동 중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과 제약사들이 올 여름 말쯤에 잠재적인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이 오늘 전격 취소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뉴욕주 공립교 정상화와 관련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뉴 한인회 주선으로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체가 오늘 흑인 인권단체에 소정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지역 19개 주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맨하탄 트럼프 타워 앞 대로에 새겨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대형 문구가 붉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새벽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재판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여 개 주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 발생 건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개했던 경제활동 중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65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텍사스주의 휴스턴 시장은 주지사에게 2주간의 봉쇄령을 제안했습니다. 터너 시장은 당분간 봉쇄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음 달에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어 봉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하루 동안 8,355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주 저녁 모든 술집 문을 닫고 식당 내 식사를 중단하고 영화관, 동물관, 박물관 등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신규 환자 발생 비율이 높은 30개 카운티에서는 피트니스센터, 종교시설, 비필수 사업장, 이발소, 미장원, 실내 쇼핑몰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뉴멕시코주도 환자 증가에 따라 식당 실내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역시 10일간 신규 환자가 급증하는 카운티의 술집들은 모두 문 닫도록 했습니다. 오리건주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2,624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환자는 28만 2,435명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자 급증은 병원 입원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최근 13일 새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65%,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6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량도 129% 늘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응급실 환자가 정원을 초과하면서 응급실 밖에 텐트를 설치해 응급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CNN은 플로리다주의 이런 확산 사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 경제활동 재개 전략이 현대사의 최악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 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과 제약사들이 올 여름 말쯤에 잠재적인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관리는 기자들에게 미 보건당국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올 여름 말이면 잠재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2021년 초까지 코로나19 백신 3억 회분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떤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제조 공정 과정은 진행 중이라면서 이미 장비 구입과 제조 부지 확보, 어떤 경우엔 원료 취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언제 백신 재료들이 생산과 제조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올 여름 말까지 앞당겨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부 헛일이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자와 연구자들은 올 여름 말까지 백신 후보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시험 단계의 백신 후보군에 투자했으며 효과가 있는 백신을 찾아내면 즉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조 공정을 확대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4개의 잠재적 백신을 꼽고 있습니다. 후보군에는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이 개발 중인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새 이민 정책이 일주일여 만인 오늘 전격 취소됐습니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린 가운데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러스 판사는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비자 F1과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아이빌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 개 대학과 대형 IT 기업들이 속속 법원의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 지원 사격도 잇따랐습니다. 어제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거센 역풍 속에 불과 8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뉴욕주 공립교 정상화와 관련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경제 재개 4단계에 돌입한 지역 중 14일 동안 감염률이 평균 5% 미만을 기록할 경우 학교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 감염률이 평균 9%를 초과하면 다시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오늘 8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역별 감염률 현황을 보고 개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부 예방 수칙은 주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대신 주 교육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군별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군은 이달 말까지 교육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을학기 개학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가을학기 개학 가이드라인에는 각 학군이 체온검사, 사후적 거리 유지, 마스크 의무화, 철저한 방역 등을 담은 공공보건 및 안전계획은 물론 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일정 계획, 교통수단 제공 계획 등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올 가을학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뉴욕시 교육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립학교 개교 방침에 반영되는 만큼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황은 바뀌지만 그래도 학교를 좀 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내일 뉴욕 교육국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전체 서베이가 나갑니다. 설문지. 그냥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여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학교를 매일같이 대면 교육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블렌디드 러닝을 하기를 원하느냐 또 이틀 오기를 원하느냐 사흘 오기를 원하느냐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받기를 원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7월 23일 날 되려면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30개의 학군이 있는데 종합해서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데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온라인 원격국 시스템과 대면 수업을 위한 예방 수칙이 제대로 갖추지지 않을 경우 9월 개교가 연기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회 주선으로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체 필 뷰티 서플라이가 오늘 흑인 인권단체인 백스윗에 소정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필 뷰티 서플라이는 백스윗 측에 $2,000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 기부금은 백스윗이 현재 진행 중인 흑인 커뮤니티 취약계층 무료 음식 배달 일을 담당할 청년의 보수로 사용됩니다.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흑인 인권단체 백스윗은 한인업소인 필 뷰티 서플라이 매장 앞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함께 양측의 타협을 시도해 시위 바로 직전 극적으로 해당 시위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시위가 예정대로 진행됐었다면 필 뷰티 서플라이는 물론 자칫 인근 지역으로 시위가 크게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흑인 커뮤니티 젊은이 한 명을 여름 동안 고용을 해서 그 사우스 퀸즈의 취약층 흑인 커뮤니티에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기증한 돈은 저메이카 흑인 사회를 위해서 이제 쓰여질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흑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기증하는 기념식이었습니다. 앞으로 필 뷰티 서플라이와 백스윗은 뉴욕 한인회와 론김 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함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열고 상호 의견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한인 업소에서 그 비즈니스 하는 흑인 커뮤니티에 기준했듯이 그 다른 한인 업소들도 비즈니스 하는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시고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지난달 맨하탄 할렘에 위치한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 본부인 정의의 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보호 물품과 기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19개 주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반드시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주 보건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위험 지역 19개 주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뉴욕주 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들은 출발지와 목적지, 연락처,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질문서를 작성해 공항을 나서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질문서는 도착 전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배포되며 도착 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 접속한 뒤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항을 떠날 경우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 격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위험 지역에서 도착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과 강제 격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뉴욕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뉴욕주가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으로 지정한 19개 주는 알라바마와 알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델라웨어,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탄 트럼프타워 앞 대로에 새겨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대형 문구가 붉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CBS 등 언론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어제 오전 맨하탄 5번가 바닥에 노란 페인트로 쓰인 BLM 문구 위에 붉은 페인트를 쏟아붓고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붉은 페인트는 흑인, 즉 블랙이라는 단어와 lives라는 단어 사이에 쏟아졌는데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바퀴에 페인트가 묻어나면서 문구 곳곳이 붉은색으로 얼룩졌습니다. 빌 드 블라스 뉴욕 시장의 지원으로 지난 9일 트럼프타워 정면에 그려진 것입니다. 드 블라스 시장은 당시 시 공무원들과 함께 노란 페인트로 일부 문구를 직접 그려넣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야유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벽화를 증오의 상징이라며 드블라주 시장을 비난했으며 이후 이 문구를 둘러싸고 친트럼프 세력과 반트럼프 세력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트럼프 지지자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새벽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재판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데니엘 루이스 리는 인디애나주 테르오트의 연방형무소에서 독성 진정제 펜토바르비탈을 주입받고 사망했습니다. AP통신은 리가 주사 처형 직전 나는 살인자가 아니며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는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백인 우월주의자로 태평양변 북서부에 백인만의 국가 건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996년 아칸소주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해 연방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피해 유족들이 리의 사형을 반대하며 집행 중지 소송을 연방법원에 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방고등법원에 의해 리는 어제 오후 4시 사형 집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7시간 전에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가 피고인 변호사들이 낸 집행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리의 예정 사형 집행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8시간 뒤 연방대법원이 워싱턴 지법과 고등법원의 집행 중지 결정을 무효하고 사형 집행 절차를 명령했고 오늘 새벽 리는 끝내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독극물 주사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Most states are failing at coronavirus testing. 현재 코로나 검사가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앞면의 지도를 보시면 녹색은 뉴욕, 뉴저지가 포함된 11개 주와 워싱턴 DC로 검사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의 4개 주들은 테스트 대상에 가까우며 35개 빨간색 주들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The number of coronavirus tests conducted daily in the United States is only 35% of the level considered necessary to mitigate the spread of the virus. 미국에서 매일 시행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횟수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35%에 불과합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69만 6천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전국적인 일일 검사 목표는 200만 명입니다. 이는 35% 정도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목표 수치는 주마다 다르며 감염률이 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진다고 합니다. Aside from current testing levels, another important indicator of a state's testing performance is its positive test rate, which is the percent of tests that come back positive. Lower rates suggest that testing is more widespread and that it is not limited to those with severe symptoms. Positive rates should be at or below 5% for at least 14 days before a state or country can safely reopen,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positive rate is 9%. 현재 검사 수준과는 별도로 각 주의 검사 성과의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양성 비율입니다. 낮은 검사 비율이 나타난 주는 바이러스가 더 널리 퍼져 있고 증상이 심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국가가 안전하게 경제 재개방을 하려면 개방 전 최소한 14일 동안 양성 반응자 비율이 5% 이하가 돼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양성 비율은 9%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위험하지만 뉴욕, 뉴저지의 경우 양성 비율이 1% 이하로 주별 재개방이 그나마 가능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Reams of paper cripple efforts to trace cases. Faxes and analog data frustrate officials. Picture the image of hundreds of faxes coming through and the machine just shooting out paper, said Dr. Umar Shah, executive director of the department. The county has so far recorded more than 40,000 coronavirus cases. 우마르 샤 박사는 수백 개의 팩스가 들어왔으며 그리고 기계가 종이를 그냥 뿜어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운티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기록했습니다. The absence of a standard digital process is hampering case reporting and contact tracing, crucial to slowing the spread.
Many labs joined the effort but had limited public health experience, increasing the confusion. 많은 연구소가 동참했지만 표준 디지털 프로세스가 없어 사례 보고와 연락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공중보건 경험에 한계가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전부터 노후된 의료 시스템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정부가 재빨리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제 검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포스트를 보겠습니다. Enough. Killing of one-year-old in gun attack shocks city. A surge of shooting in NYC has claimed the life of Devell Gardner, 22 months, who was killed after a gunman shot into a cookout in Brooklyn Sunday night. Devell Gardner, 22개월 된 아기는 일요일 밤 브루클린에서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총기 사건들이 거의 매일 발생할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Same car at 5 hits in 15 minutes. 어제 브루클린에서 15분 동안 5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모두 사건 현장에서 흰색 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Gun crime up as bus drop. Police reported 49 shootings and 60 victims over the week that ended Sunday, nearly 4 times the 13 shootings and 17 victims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Despite that, gun arrests plunged. Police reported 21 gun busts last week compared to 74 over the same time span 2019, a dip of nearly 72% year over year. 경찰은 한 주 동안 49건의 총격 사건과 60명의 희생자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4배가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총기 사고와 관련된 체포 건수는 급감했습니다. 지난주 총기 관련 체포는 21건에 있었는데 이는 작년에 74건에 비해 거의 72%가 하락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헬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쓴 책에 대해 출간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던 미 법원이 출간 예정 하루 전인 어제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카는 일정대로 오늘 책 출간을 강행하는 한편 홍보 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뉴욕 항소법원은 출판사가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낸 항소의 출간 일시 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도 되기 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오는 25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을 통해 2020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미주 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퀴즈 대회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거주하는 6학년에서 12학년 한인 학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70명이며 신청 마감은 19일까지입니다. 미국 3대 마라톤 가운데 유일하게 개최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카고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던 제43회 대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위는 금년 대회에 이미 등록을 마친 이들은 접수비를 전액 환불받거나 2021, 2023년 대회로 이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트랜짓 열차와 버스 등에서 승객 정원의 50% 이하만 태우도록 했던 제한 조치를 내일 오후 8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탑승 인원 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여전히 모든 승객과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터미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불안과 의심이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보다 자신을 믿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생활도 점차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